안녕하세요. 전업배터 용프로입니다. 프로토 승무패 35회차 중편 월드컵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11시에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 콜롬비아의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K조 1차전으로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같은 조에는 포르투갈과 콩고민주공화국이 포함되어 있어 두 팀 모두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포르투갈과 함께 조 1위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이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입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아시아 예선을 통과했으며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 중인 압두코디르 후사노프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팀의 핵심입니다. 월드컵 직전 네덜란드와의 평가전에서는 1대2로 패했지만 두 실점 모두 페널티킥에서 나왔고 경기력 자체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강점은 조직력입니다.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한 뒤 빠르게 역습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다만 월드컵 본선 경험이 전무하고 강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에서는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반면 콜롬비아는 남미의 강호답게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루이스 디아스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활발하며 주장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경험과 경기 조율 능력도 여전히 팀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또한 쿠초 에르난데스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득점 루트가 다양합니다. 콜롬비아는 빠른 측면 공격과 강한 압박을 활용한 경기 운영이 장점입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경기마다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 상대의 빠른 역습에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선수층과 국제대회 경험에서는 우즈베키스탄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콜롬비아가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수비 숫자를 유지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탄탄한 수비로 인해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콜롬비아의 개인 기량과 공격 전개가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콜롬비아는 측면 돌파와 중원 장악을 통해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세트피스와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만 경기 전체의 주도권과 결정력에서는 콜롬비아가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인 만큼 우즈베키스탄의 투지는 강하겠지만 경험 부족이 중요한 순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조직력으로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층, 공격 자원의 질을 고려하면 콜롬비아가 우세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 흐름은 콜롬비아가 높은 점유율과 측면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콜롬비아가 더 많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콜롬비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6월 19일 1시에 열리는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으로 열립니다. 체코는 1차전에서 대한민국에 1대2 역전패를 당했고 남아공 역시 개최국 멕시코에 0대2로 패하면서 양팀 모두 승점 없이 맞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16강 진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사실상의 생존 경기입니다. 체코는 대한민국전에서 세트피스를 통해 선제골을 넣으며 강한 제공권을 보여줬지만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했고 후반 들어 중원 장악력에서 밀리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파트리크 시크가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고 창의적인 공격 전개 부족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도 경기 후 공격적인 플레이가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체코의 강점은 여전히 피지컬과 세트피스입니다. 수비 조직력도 안정적인 편이며 공중볼 경합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빠른 템포의 공격을 상대할 때 수비 뒷공간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후반 체력 저하도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멕시코전에서 패했지만 조직적인 수비와 강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측면 전개와 역습이 팀의 가장 큰 무기이며 상대가 라인을 올릴 경우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좋은 팀입니다. 다만 최전방 결정력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코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풀어가려 할 가능성이 높고
남아공은 수비를 단단히 유지한 뒤 빠른 역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에는 양팀 모두 패배를 안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코는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를 적극 활용하며 공격 숫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아공도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감과 제공권에서는 체코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남아공의 활동량과 역습은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국제대회 경험, 세트피스 경쟁력을 고려하면 체코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경기 흐름은 체코가 점유율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남아공은 빠른 역습으로 맞서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코가 더 많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체코 승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6월 19일 4시에 열리는 스위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B조 2차전입니다. 스위스는 첫 경기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승리를 노리며 대회를 시작했고 보스니아는 캐나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한 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 나섭니다. 보스니아는 캐나다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스위스는 최근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안정적인 팀입니다. 주장 그라니트 자카를 중심으로 한중원 장악력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가장 큰 장점이며 무라트 야킨 감독 역시 이번 대표팀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특히 스위스는 강한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점유율과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뛰어나며 쉽게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강점입니다.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도 꾸준히 위협적입니다. 반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강호들을 꺾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상승세의 팀입니다. 캐나다전에서도 세트피스를 통해 선제골을 기록하며 높이를 활용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후반에는 수비적으로 너무 내려앉으면서 캐나다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고 감독 역시 경기 후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스니아는 에딘 제코의 출전 여부가 변수지만 조직적인 수비와 제공권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율을 내주는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경우 수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스위스가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고 보스니아는 수비를 단단히 유지한 뒤 세트피스와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보스니아의 조직적인 수비로 인해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위스의 중원 장악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조금씩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위스는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를 통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스니아 역시 제공권을 활용한 한 방은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경기 전체의 안정감과 수비 조직력에서는 스위스가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스니아가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지만 현재 전력과 조직력, 국제대회 경험을 고려하면 스위스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경기 흐름은 스위스가 점유율과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보스니아는 수비 후 역습과 세트피스로 맞서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스위스가 더 많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위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6월 19일 7시에 열리는 캐나다와 카타르의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B조 2차전으로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열립니다. 개최국 캐나다는 1차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한 점을 얻었고 이번 홈 경기에서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카타르는 조별리그 통과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캐나다는 보스니아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카일 라린의 동점골로 귀중한 승점을 따냈습니다. 조너선 데이비드와 리치 라리에아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경기 내용에서는 상대를 꾸준히 압박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시 마치 감독 역시 다음 경기에서는 결정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전환과 홈 이점입니다.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는 가운데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며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 전개도 위협적입니다.
다만 결정력 부족과 수비 집중력 유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카타르는 2022 월드컵 개최국이었지만 조별리그 3전 전패를 기록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첫 월드컵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크람 아피프와 알모이즈 알리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조직력은 좋은 편이지 객관적인 선수층에서는 조 경쟁팀들보다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캐나다가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타르는 수비 라인을 내린 뒤 아피프를 활용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에는 카타르의 조직적인 수비로 인해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홈팬들의 응원을 받는 캐나다가 공격 빈도를 높이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캐나다는 측면 돌파와 빠른 침투를 통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역시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경기 전체의 활동량과 공격 전개에서는 캐나다가 조금 더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카타르의 조직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홈 경기 이점과 최근 경기 내용, 공격적인 운영을 고려하면 캐나다가 우세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경기 흐름은 캐나다가 점유율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카타르는 수비 후 역습으로 맞서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접전이 예상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캐나다가 더 많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캐나다 승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6월 19일 10시에 열리는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으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멕시코는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0으로 꺾으며 승점 3점을 확보했고 대한민국도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팀은 16강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는 개최국의 이점과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남아공전에서는 훌리안 키뇨네스가 선제골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고 경기 내내 높은 활동량과 빠른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중원 장악력과 측면 공격 전개가 뛰어나며 홈에서는 경기력이 한층 더 올라오는 팀입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전에서 0대1로 끌려가던 경기를 2대1로 뒤집으며 조직력과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살아났 황희찬과 오연규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살아나며 경기 흐름을 가져온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은 빠른 공격 전환과 기술적인 패스 플레이입니다. 다만 멕시코처럼 강한 압박을 펼치는 팀을 상대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멕시코 역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만큼 뒷공간을 활용한 한국의 역습은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멕시코가 홈 2점을 앞세워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전은 치열한 중원 싸움 속에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멕시코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공격 숫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 역시 교체 자원을 활용해 역습 빈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좋은 만큼 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감과 홈 이점을 감안하면 멕시코가 약간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도 충분히 승점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최국 이점과 홈 분위기, 현재 멕시코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멕시코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골차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경기 흐름은 멕시코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은 탄탄한 조직력과 빠른 역습으로 맞서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멕시코가 홈 이점을 살려 더 많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멕시코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승무패 35회차 편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석 자료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방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